안녕하세요. 펫주택 사업의 시작과 전망 2부의 강의를 맡은 반려견 주택연구소 박준영 대표입니다. 본 강의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가며 촬영이 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있었던 일부 강의에서는 펫주택을 왜 필요로 하는지 사회적인 또는 전반적인 어떤 환경과 현재의 흐름 등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2부 시간에는 자, 펫주택이라는 게 뭘까? 펫주택의 어떤 구성 요소하고 또한 펫 프렌들리 주거 환경을 중점적으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사실상 우리한테 펫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지는 의미는 사실 좀 생소하고 낯설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이게 주택에서 강아지랑 같이 산다고 해서 이게 펫주택이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현재하고 다를 바가 없을 거잖아요. 현재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고, 반려동물과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에서 삶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엘리베이터마다 써놓고요, 게시판마다 반려동물 관련돼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또 공지가 올라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펫주택은 뭐가 어떻게 다르길래 펫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펫주택이 갖춰야 될 요소들에 대해서 좀 우선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펫주택의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하드웨어, 두 번째 소프트웨어, 세 번째는 서비스. 자, 하드웨어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이 뭐 내부 투시도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실질적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대표적인 사례를 갖다가 인테리어적인 요소 그리고 설비 전기적인 요소를 표현을 한 거거든요. 자,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도 사실상 함께 생활하는 분들이나 보호자들조차도 이게 펫주택, 펫 인테리어야? 라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육안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그렇게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더라도 사실상 펫 인테리어라고 하는 부분이 적용이 되더라도 그 주거 공간 내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우선 잘 살 수 있는 공간 내에 개나 고양이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게 플러스 알파 요소로서 작용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인테리어적인 요소가 반려동물을 고려한 인테리어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없던 게 생기는 경우는 많은 건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그런 게 필요한 요소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하드웨어라고 해서 표현되는 펫 인테리어적인 요소는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펫 특화시켜서 변화가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표현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요소들이 적용이 된다 손 치더라도 처음 들어가서 보셨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펫 인테리어, 하드웨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가장 첫 번째 요소가 외부적으로 드러나거나 보여지지 않더라도 기능적으로 반려동물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 실내 환경을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데 필요한 규칙입니다. 규칙. 아파트나 심지어는 뭐 작은 빌라조차도 뭐 몇십 세대, 뭐 심지어는 10세대 미만의 빌라에서도 기본적인 어떤 주거와 관련된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룰들이 규모가 커지거나 또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될수록 디테일한 룰이 관리 규약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또한
그에 맞는 펫티켓, 펫티켓은 펫 플러스 에티켓 해서 반려동물 관련된 에티켓을 말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관리 규약, 펫티켓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질 않으면 굉장한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지만 일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모든 동물을 다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대형견만 받을 거냐, 또는 한 마리가 되냐, 두 마리가 되냐, 심지어는 뭐 세 마리까지도 받을 거냐,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한 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에서는 반려견 두 마리가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어느 집에서는 예를 들어서 세 마리를 키워요. 어떤 집에서는 뭐 10마리를 키우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두 마리를 키우고 있다가 갑자기 새끼를 낳아서 10마리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는 거죠. 두 마리를 빼고 다 입양을 무조건 다 보내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떤 룰이나 기준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반려동물을 어떻게 그냥 뭐 무조건 목줄만 하면 되는 것인지, 뭐 아니면은 뭐 계단이나 복도를 다닐 때, 홀 다닐 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해야 사람들 간에 서로 불편함이 없고 서로 간에 지켜지는 이 건물 내에서, 폐주택 내에서의 기준에 따라서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도로가 만들어졌는데 도로교통법이 없다면 사고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반려동물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 대해서는요, 이 규칙이나 룰을 모두가 알 수가 없습니다. 각자 기준대로 각자가 예의를 갖추는 수준에서 서로를 배려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결국은 분란이 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중재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소프트웨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라는 것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그 아파트나 단지 내에 관련된 시설들이 상업시설이 됐건,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동물병원이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 중에 서비스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들 산책 나갔다 온다든가 하게 되면 반려동물 이제 뭐 발을 씻기고 들어간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밖에 운동하고 들어오거나 그냥 산책만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배 밑까지 완전히 그냥 흙으로 범벅이 돼서 들어오는 애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 아이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탄다든가 자기가 사는 집까지 이동을 하게 되면 그 동선상이 전부 다 오염되거나 지저분해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요소들을 사전에 정리하고 깨끗하게 좀 일부 좀 깔끔하게 씻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세족시설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그 건물이나 단지 내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시설. 그리고 이제 뭐 목욕시설 이런 것들도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서비스적인 요소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요게 펫주택에 있어서는 기본 3대 요소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펫 인테리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적용이 되고 있음을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쓴 펫 인테리어라고 하는 책을 좀 뭐 보시면 더 구체화된 내용들,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통은 이제 강아지들이 이제 뭐 화장실을 이용하게 한다든가 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보통 그걸 화장실 배변 훈련이라고 하는데,
화장실에다 훈련을 안 시키고 마루 한쪽에다가 배변판을 깔아놓으면 거기다가 이제 배변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화장실에다가 이제 배변 훈련을 시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배변판을 화장실에다 아예 갖다 놓는 분도 계시고, 갖다 놓지 않더라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걸 갖다가 자연스럽게 알아서 그냥 가서 배변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방향이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려동물, 강아지가, 반려견이 아무 때라도 화장실에 가서 배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된 집에서는 화장실 문을 늘상 열어놓거든요. 늘상 열어놔요.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누가 손님이 오든 뭐를 하든 늘 열려있는 그게 굉장히 보기도 싫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문을 또 닫아 놓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제 새벽에 자다가 얘도 화장실 가려면 닫혀 있는 문 앞에서 계속 문을 긁고 이런 현상들이,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일어나서 또 가서 문 열어줘야 되고, 안 그러면 거기서 못 긁고 있으면 또 오줌 못 싸거나 또는 그 앞에다가 다 이제 배변을 해버리는 경우들도 생겨요. 그래서 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강아지들이 평상시에 잘 다닐 수 있도록 문이 닫혀 있더라도, 이거는 이제 침실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실에서 잘 때 보호자들이 반려견하고 같이 주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데이터에 따르면 뭐 70% 이상이 그렇다라고 이제 뭐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건 사실상 몇 프로가 됐든 간에 강아지랑 같이 이제 주무시는 경우에 침대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대부분 침실 문을 열어놓고 주무시거든요. 중간에 얘네들이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화장실이 됐던 거실에 놓여있는 배변판이 됐든 거기다가 이를 보고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주자 입장에서는 문을 열어놓게 되면은 불편한 점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냉난방을 한다든가 할 경우라도 나는 내가 있는 침실만 냉방을 하고서 잔다든가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안락함이라든가 안정감을 주는 게 문이 닫혀 있을 때 그렇게 자기는 느끼고 편하게 잘 수 있음에도 강아지를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펫도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문에다가 설치해 놓게 되면요, 문을 닫아 놓더라도 얘가 언제든지 그 문을 통해서 거실을 나가든 화장실을 가든 자기의 볼일을 보고 돌아올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동선이 굉장히 개방적이 되는 거예요. 문을 닫아놨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에게는 물론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거는 이제 고양이를 위한 내부 인테리어를 이제 사례를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집에서 이제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반려견하고 다른 인테리어가 필요하거든요. 얘네들은 강아지하고 행동 습성이나 또는 생활 습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특성 자체가 다른 거죠. 그리고 특징도 다르고요. 그리고 강아지는 대표적으로 수평 활동을 하고 고양이는 수직 활동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뛰어놀 수 있는 건 수평적으로 움직이고 활동성을 가져갈 수 있지만, 고양이는 위아래로 오르내릴 수 있는 수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분들께서는 캣타워를 많이 설치를 해두게 되시잖아요. 자, 그러면 캣타워를 설치를 하든 뭐를 하든 뭐 펫도어를 설치를 하든 반려인들 입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이 부분을 해소를 해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 않습니까? 내가 편할 수 있고 얘네들도 편할 수 있는 것이 펫 인테리어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그것을 만들어주는 게 펫주택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첫 번째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반려동물로 인한 배설물, 털,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사실 배설물이 또 아침에 출근하고 왔는데 바닥에다가 오줌을 싸놨는데 소변을 놨는데 보니 말라 있어요. 그러면 자, 이게 일부는 공기 중으로 증발됐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바닥에
스며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루로 바닥이 깔려 있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마루 틈새로 스며들어서 그 밑에 고여 있거나 마루 자체에 흡수가 돼서 그게 이제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요. 그래서 두 번째, 위생상 좋지 않고 냄새가 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배변이나 이런 것들은 고양이가 알아서 잘 치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소변 같은 경우에도 감자를 만들어서 이제 좀 뭉쳐 놓으면 이제 빼내거나 뭐 하는 것들은 나중에라도 하게는 됩니다만은,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배변이 그대로 이제 배변판 위에 올려져 있고 또는 이제 밑에 뭐 떨어져 있거나 쌓아놓은 경우, 그런 것들이 이제 냄새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염이 바닥에 축적이 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제일 크고요. 그리고 이제 공기 중으로 그 냄새가 원인 물질이 떠올라서 벽체나 천정 쪽에 원인 물질이 부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실내에서 냄새가 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또 소음으로 인한 주변에 항의가 많이 들어온다. 자, 이 세 가지 요소를 펫 인테리어를 통해서 줄이거나 없앨 수는 없을까? 이게 펫 인테리어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아침에 일어나시면 환기를 한다든가 또는 자기 전에 환기를 하고 주무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환기 시설이 공동주택에는 많이 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환기 설비를 가동을 하는 이런 경우들도 이제 종종 볼 수 있고 잘 활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집에서 뭐 자기 전에 이제 뭐 1시간 정도 미리 틀어놓고 자는 뭐 그런 패턴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강아지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가 이거예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지만 실내에서 24시간 거의 집에 있잖아요. 실내에서 거의 집 안에. 그러면은 환기가 안 되거나 했을 경우 실내에는 결국은 CO2가 많이 쌓일 수밖에 없고,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뭐 24시간 가동을 해도 CO2는 변화가 없잖아요. 오히려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호흡을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CO2는 더 늘어나고 쌓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데이터에 보시는 것처럼 공기청정기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환기 설비, 실외 공기가 실내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환기 유니트라고 하는 좀 더 발달되고 뭐 좀 외부 먼지나 미세 오염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1차적으로 걸러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또한 열 손실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하는 환기 유니트라는 걸 설치를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기본 기능은 실외 공기가 실내로 들어와서 CO2 농도를 낮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펫주택에서는 이걸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설치가 되어 있다면은 공기청정기를 함께 가동을 시킴으로써 실내 공기질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뭐 벽체 이렇게 딱 보시면 강아지들의 특성들이 있는데, 보통 자기 집이든 또는 어디든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킹이라는 걸 하거든요. 강아지가 다리를 들고 소변을 보는, 근데 소변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내에 채취를 묻히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제 소변을 이제 일부 발사를 하는 그런 행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또 벽체를 긁거나 뭐 이렇게 그 오염되거나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벽을, 고양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훼손이라든지 오염으로부터 벽체를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들이 이런 벽체에 훼손이나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춰주기 위해서 이제 징두리 벽을 저런 식으로 이제 높이를 조정을 해가지고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물론 높이가 낮으면 이제 걸레바지라 해서 뭐 표현도 합니다만은 보통은 30cm에서 70cm 또는 그보다 더 높게 1m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대형견일 경우, 근데 이제 중소형견일 경우에는 보통 70cm 정도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이제 뭐 다리를 들고 소변을 보는 마킹 행위를 할 때 웬만한 건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 높이에서 보통 형성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런 취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염되거나 훼손되는 부분들을 막아줄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앞서 설명드린 이제 펫도어인데 이제 출입문에 설치하기도 하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 쪽에다가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보통 발코니 쪽에 고양이 화장실, 모래를 거기다가 이제 설치를 해놓기 때문에 고양이 모래에 가서 대부분 변을 보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들은 냄새가 사실 굉장히 심해요. 소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내에다가 대부분 두지는 않고 발코니가 있는 경우는 밖에다가 내놓는데, 밖에 그 화장실을 갈 수 있는 동선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추우니까 이제 문을 닫아 놔야 되는데, 얘네들 때문에 이걸 자꾸 이제 조금씩 열어 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춥고, 난방은 난방대로 지금 그 보일러 세게 틀어놔도 실내는 춥고 옆에서는 황소바람 들어오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펫도어를 발코니 쪽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게 이제 펫도어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시공을 한 빌라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이제 적용이 된 내용들만 한번 여기다가 나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지금 앞서서 처음에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걸 다 적용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비용도 물론 그에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통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뭐 보시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뭐 영상을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요거를 갖다가 정지 상태에서, 정지 모드에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여기는 이제 강아지 반려견만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소음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선 강아지나 고양이, 반려견, 반려묘에 대한 인테리어나 어떤 시설을 나름대로 뭔가 해주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람과 얘네들은 다른 조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고양이하고 개도 또한 신체적인 조건이나 특성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상대를 파악을 할 때 시선을 통해서 상대를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첫 번째고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개나 고양이는 그게 다르다는 거죠. 개는 냄새를 통해서 상대를 파악을 합니다. 고양이는 귀를 통해서 상대를 파악을 하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개코니 뭐니 하는 게 냄새를 잘 맡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였잖아요. 근데 개가 냄새를 잘 맡는다는 의미가 아주 미세한 냄새도 잘 맡는다라고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작은 냄새가 또한 어떤 냄새인지를 구분을 또 잘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온 동네를 기억을 하는 게 코로 맡은 냄새, 후각 기능을 통해서 나에게 인지가 되어 있는 기억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멀리 갔다가도 집을 찾아올 때 그 냄새를 역추적을 해가지고 집을 찾아오게 될 정도로 코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코라고 부르는 거고요. 고양이는 눈 감고 있어도 상대가 누군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금방 파악할 수가 있어요. 왜? 귀로 파악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고양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과 강아지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에는 마감 방식이라든가 구성하는 솔루션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자, 우선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셨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청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개는 사람보다 4배 먼 거리에 있는 거를 들어요. 그런데 고양이는 10배 멀리 떨어져 있는 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4배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청력은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개는 사람보다 16배, 고양이는 사람보다 100배 청력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특징적으로 강아지들 입장에서는 코가 우선적으로 작동을 하지만 귀도 사람보다는 상당히 좋다. 그래서 집에서 강아지들이 가만히 있다가 밖에서 우리 가족이 오는 발소리를 듣고 현관문 앞에 가가지고 먼저 꼬리 흔들고 기다리고 있게 되는 거고요. 고양이는 개가 움직이기 전에 벌써 먼저 알고 누가 왔구나를 알아요. 그렇지만 움직이지를 않을 뿐인 거고요.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위해서는 이 소리 문제를 어떻게 외부적으로 얘를 자극하거나 스트레스를 줄 만한 소리를 어떻게 차단을 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왜? 냄새 맡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동생활, 공동주택에 있어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서는 거의 작동을 하지는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들을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게 되면 얘네들이 짖음이 당연히 줄어들기 때문에 층견 소음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이거는 중문이 설치가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현관문 하나를 통해서 밖에서 뭐가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고 벌어지고 있는지는 개는 다 알아요. 고양이도 알고요. 그래서 이걸 차단시켜 주기 위해서 중문을 설치를 해가지고 외부 소리가 얘네들이 잘 못 듣도록 또는 멀리 있는 것처럼 들리도록 만들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집 앞에 택배가 오거나 옆집 분이 지나가는 그 발소리에도 얘네들은 와서 짖고 우리 집을 지키고 내 영역을 지키기 위한 본능적인 짖음 행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중문을 기본적으로 무조건 만들어 주되 차음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것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얘네들이 짖지를 않아요. 그래야 층견소음이 줄어들고요. 그래야 얘네들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요. 그래야 보호자도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요소 하나하나가 다 펫주택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얘네들이 펫 인테리어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만들고 트러블을 줄일 수가 있고 문제를 없앨 수가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물론 얘네들이 생활하는데 안전을 또한 높일 수가 있고 안정성을 높일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공동주택에 있어서만큼은 이 차음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벽체 간 소음 전달이라든가 층 상합으로 전달되는 소음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도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만은 신축할 때는 당연히 세울 수가 있고요. 리모델링 할 때도 당연히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존 주택에서라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할래 하면 이 중문이 필요합니다. 왜? 소음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부분을 줄여줌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스트레스를 줄임으로써 보호자 자신이 굉장히 편하게 안락하게 생활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 소프트웨어 관리규약, 펫 매너, 펫티켓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작은 가운데 있는 작은 그림들을 좀 보시면 쉽게 납득이 좀 가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고양이 모래나 이런 것들을 화장실 양변기에 버리면 안 된다든지, 엘리베이터 내에서 냄새가 막 나는 아이를 안고 다닌다든지, 그리고 뭐 발코니 쪽에다가 오픈이 돼 있는 개방되어 있는 공간임에도
그쪽에다가 강아지들을 뭐 내놓고 오염된 것들을 내놓고 또는 거기서 뭐 빗질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노굿이죠. 이런 것들을 사전에 기준을 만들어서 자 이런 거는 하지 맙시다. 이건 피해를 줄 수 있으니 또 이런 거는 이렇게 조정합시다라고 처음부터 기준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이로 인해서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트러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어떠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보면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는 자 엘리베이터 앞에서 상대 엘리베이터 안에 상대가 강아지와 함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들어간다든가 또는 엘리베이터가 펫 전용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면 더 좋겠죠. 펫 전용 엘리베이터는 단순하게 펫만 타는 건 아니고요. 거기 펫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같이 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런 시설들이 하나하나가 있으면 그 사용 방법이라든지 매뉴얼 어떻게 이용하는 게 좋은지를 다 설명을 해주고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약에 오른쪽 위에 그림처럼 뭐 배변을 한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룰들이 기본적으로 다 상식이 있는 선에서 다 제대로 이루어지고 문제가 없으면 다행입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최저치의 기준은 무조건 존재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뭐 동물병원, 유치원, 펫프렌들리 레스토랑 이런 것들이 그 건물 안에 함께 있다면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할 수 있겠죠.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함으로써 외부에 나가는 것 외에는 내부적으로 모든 걸 함께 여기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 뭐 펫 타워 팰리스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요 세 가지가 펫주택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소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그 안에서 아이들이 보호를 받고 또 돌봄 서비스도 가능하고요. 내가 혼자 얘를 두거나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유치원이 건물 내에 있다든지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아이들의 스트레스도 해소시켜주고 나의 미안함도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건물 내에 또는 단지 내에 만들어질 수가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펫주택으로서는. 자,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잘 구성할지 이런 그림들을 보시면 굉장히 좀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펫 유치원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인데요. 아이들을 이제 위탁을 해서 뭐 호텔링도 가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트레이닝도 하거든요. 교육도 시키고 우리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유치원 보내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강아지 유치원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얘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상 유치원 플러스 추가 알파 요소들이 함께 적용이 돼가지고 복합적으로 지금은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유치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고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한 달 유치원 비용이 뭐 100만 원이 넘어가는 데도 있고 통상적으로 기본 4, 50만 원 이상 형성이 돼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뭐 굉장히 또 그보다도 더 굉장히 비싼 서비스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돼서 뭐 운영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수영장까지도 있는 그런 유치원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뭐 운영이 잘 되면 그런 시설들이 펫주택에 함께 갖춰져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모든 시설이. 그러나 세 가지 요소가 기본적으로는 최저치는 갖춰져 있어야 펫주택으로서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이거는 이제 뭐 그 남양주에 있는 펫 레스토랑입니다. 강아지하고 함께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이니까 나는 뭐 사료만 주고 나는 또 좋은 거 먹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미안함도 있거든요. 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함께 가서 강아지들한테는 강아지에 맞는 메뉴가 있고요. 사람 먹을 수 있는 또 메뉴가 별도로 따로 있어서 뭐 세트 메뉴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까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다. 펫주택으로서 기본 세 가지를 갖추는 데는 굉장히 만점이다. 그리고 이제 시설 중에 조금 더 이제 앞서 나간다면
세족 시설이에요. 오른쪽은 이제 강아지를 갖다가 이제 들어 올려서 발바닥을 씻기거나 기본적인 씻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처음으로 아마 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반려견 배변 전용 반려견 배변 전용 처리기예요. 그러니까 반려견 양변기예요. 그러니까 저 뚜껑을 열고 밖에 산책을 나갔다 오고 나서 얘네들이 뭐 배변 같은 걸 보게 되면 이제 비닐에 싸서 가져오게 되는데, 그걸 들고서 자기 집까지 올라가고 하려면 그 냄새도 날 뿐더러 결국은 집에 가서 화장실에다가 또 놓고 버리고 위생상으로도 안 좋고요. 같이 이동하는 동안에 그걸 들고 다니는 거나 옆에 있는 분들 눈치 봐야 되거나, 특히나 엘리베이터 같은 좁은 공간에 함께 있는데 거기서 또 냄새 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위생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편리성을 위해서 반려견 배변 전용 처리기가 설치가 된 거예요. 여기다가 배변을 버리고 물 내리고 올라가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시설들까지 현재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펫 오피스텔 바로 전면에 강아지들이 뛰어놀 수 있는 이런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고, 또는 도그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공간이긴 한데요. 잔디밭도 있고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터널놀이를 할 수 있는 벤치 겸 터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여기에서 함께 편하게 놀 수 있게끔 이렇게 시설을 갖추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펫 프렌들리 이제 주거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주택 말고도 사실상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왼쪽에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요, 이게 지금 서초동 뱅뱅 사거리에 펫 프렌들리 오피스텔이 오늘이 8월 31일이니까 내일서부터 이제 입주를 시작을 하거든요. 뱅뱅 사거리 서초동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남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펫 오피스텔이 생겨요. 생겼고요. 내일서부터 입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시설들 자체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현재 어떤 분위기나 흐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기에 잘 반영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나도 조금 관심이 있었는데, 또는 나는 나름대로 아는데 하시는 분들조차도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생겼다는 걸, 이게 지금 벌써 준공이 나서 내일서부터 입주를 한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요, 일산의 펫 오피스텔 현재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300세대가 30여 세대가 되는, 아니고 302세대거든요. 여기도 지금 펫 오피스텔이에요. 강아지랑 함께 살 수 있는, 그리고 내부에 그런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죠. 주거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건물 내에서 갖춰지는 부분이 주거 환경이라고 볼 수 있지만, 주변 환경도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떤 위치를 잡거나 할 때도 사실상 물론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다만 펫주택 또는 펫 주거 환경이 잘 갖춰졌다 하더라도 그 주변 환경 자체가 반려동물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또 있어요. 학교 주변에 위해시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 거리를 뛰어드는 것처럼, 반려동물이 생활하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주거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제약 요소 또는 고려 요소들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선 제가 그 사례를 한번 좀 계속 설명을 한번 좀 내부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펫 오피스텔 서초동 내에 있는 시설인데요. 강아지와 관련돼서 내부 시설이 어떤 식으로 갖춰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런 시설들이 왜 필요한지는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요거 사례를 한번 좀 보시면서 이해도를 높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아지들을 위한 펫 용품 보관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반려동물 전용 펫도어, 출입문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지금 마련이 돼서 현재 굉장히 이쁘게 설치가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 같은 경우는요, 논수립 기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반려동물, 특히 강아지 같은 경우는 그 슬개골 탈구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아픈 부분이거든요. 보호자로서는 소형견일수록 관절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에서 많이 자꾸 뛰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딱딱한 데서, 그리고 높은 데서 그 뒷다리 무릎이 조금 안 좋게 되는 슬개골 탈구가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대부분 유전적으로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내에서 좋지 않은 환경에서 계속 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악화가 돼가지고 일본의 데이터에 따르면 얘네들이 슬개골 탈구 수술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70% 정도는 그러한 실내 미끄러운 바닥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홍천에 있는 뭐 콘도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건물 전체를 펫 관련된 시설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하고 함께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요. 그리고 전면에 강아지랑 함께 같이 놀 수 있는 이런 굉장히 큰 플레이그라운드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대부분 이제 보호자들이나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시설이 되겠고요. 그리고 내부 공간을 보면 이제 강아지랑 함께 하는데 필요로 하는 시설들, 마감들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옆에 이제 강아지가 바로 내 옆에 앉을 수 있도록 내가 오히려 발을 밑으로 내려앉고 옆에 강아지는 내 옆에 앉아서 붙여 앉을 수 있는 이런 어떤 디자인 컨셉이 되고요. 바닥도 물론 미끄러지지 않도록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코니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밖에 얘네들이 나갔을 때 그 창살 사이로 몸이 빠지거나 하지 않도록 간격 자체도 굉장히 촘촘하게 간격 사이를 좀 줄였지만 외부는 그래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볼 수 있는 그런 정도, 이것도 굉장히 안전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바닥재 자체도 특화된 마루 바닥재를 지금 썼고, 침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상형 침대를 쓰고 이 아이가 그 위에 올라가는데 부담이 없는 높이를 만들어 줌으로써 애들이 뛰더라도 관절이나 무릎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시설들을.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물론 일반 주택에서도 자기 침대가 높기 때문에 계단이라든가 뭐 슬로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해 놓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시설을 특화해서 아예 만들어 놔 버리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뭐 공간 차지한다든가 추가적인 뭘 구매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앞에 SK 쪽 관련된 시설 중에 이제 공용 시설입니다. 아까 보신 거는 이제 전용 시설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강아지들 목욕을 좀 더 쉽게 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지금 마련이 돼 있고, 씻긴 후에 바로 이제 이 아이들을 드라이 말릴 수 있는 시설도 같이 준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 이제 뭐 미용을 한다든가 할 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들과 함께 휴식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이 커뮤니티 센터가 이렇게 또 이제 마련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것들하고 차이는 그다지 나지는 않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하나 기능이 일단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자,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면 다 낮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강아지랑 함께 할 때는 낮은데 몸을 자기가 기대고 함께 옆에 있을 수 있도록 이런 식의 시설들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서비스 시설들은 우리의 시선이 아닌 강아지의 시선이나 강아지의 특성을 고려해서 방향을 잡고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펫주택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인테리어적인 요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는 반려동물 문화가 흘러갈 거고 더 팽창하고 더 커갈 거기 때문에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관심도나 이쪽에 관련돼서 또 어떤 사업성 있는 부분을 발견하고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도를 높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외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도 좀 더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반려동물 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시작한 지가 6년이 됐는데 제가 시작하기 전에도 일본을 뭐 거의 한 2년을 오가면서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자료를 모으면서 분석을 하면서 또 책도 써가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려동물이 핫하다 또는 반려동물 관련된 사업이 핫하다 하니까 이렇게 쉽게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게 왜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없이는 사실상 주택이나 인테리어 쪽에 접근하는 거는 오히려 낭패를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한마디 좀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한 말씀 드리자면 강아지를 키우는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펫 인테리어를 잘 모르세요. 자, 요 한마디로 제가 좀 설명을 대신 하고자 하는데 강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지만 키우고 있고 인테리어는 잘 알지만 근데 인테리어는 이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이 기능성을 제대로 넣어서 얘네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펫 인테리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펫 인테리어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상담을 하러 오면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반려동물과 주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뭔가 또 해보고자 하시는 의향이 있으시다면 그런 특성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더 공부를 하시거나 또는 댓글로라도 궁금하신 사항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든가 하긴 할 텐데 중요한 건 어쨌건 조금 더 검토하시고 조금 더 내용을 많이 확인을 하신 후에 함께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저하고도 또 관계를 갖고 하실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지금 2부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